아두이노 제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주어도 센서를 통한 값이 어떤 값 이하이며 어두우니 LED를 켜라 그랬을 때는, 자, 만약에 if라는 구조에서 그 값이 x 값 이상이냐 이하이냐를 따져줘서 그 조건에 해당될 때만 동작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 스위치가 누른 상태면 LED를 켜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온된 상태면 누른 스위치를 해제하면, 즉 오프가 되면 꺼져라 하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조건을 따져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if else라고 하는 구문 형태로 쓰여져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경우의 수가, 조건을 따져주는 게 한 조건에 yes, no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만족하느냐를 따져주는데, 1번 스위치가 온이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2번 스위치가 온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3번 스위치가 온이 되면 어떤 일을 해라. 그러나 어떠한 것도 눌리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따질 때 그 조건을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하는데, 디폴트 상태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게 이런 멀티 조건 상태예요. 자, 이때는 이런 다중 선택일 때는 if하고 else 구문이 있고요. 여기에 또 if else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에 if else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개의 if else 구문이 쓰여져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스위치 케이스라고 해서, 스위치문을 해서 어떤 그 여러 조건의 하나의 상태가 해당이 되면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하나,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제어 구조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건이 생기면, 자, 여기에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가고, 자, 얘는 일단은 여기도 연결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일단은 가는데 이러한 조건이 맞았을 때만 여기에 들어가라 하는 걸로 요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일 조건을 따져주는 if 구문이 되겠고, 자, 요번에는 if else 구조인데, 자, 여기는 요 왼쪽과는 그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이 좀 다르죠. 여기는 요렇게, 자, 그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조건을 따져줘서, 자, 걔가 참일 때와 거짓일 때가 분명히 나뉘고, 이 참일 때 하는 액션과 거짓일 때 하는 액션들이 각각 정의가 돼 있어서 그것들을 처리한 후에 그다음의 흐름을 이어가게끔 해 주는 이런 제어 구조가 바로 if else 구조가 되겠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중 조건을 따져 주는 거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디폴트 조건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어떠한 조건에 해당되면 걔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해서 그 우선적으로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들이 실행이 되고, 그럴 때는 디폴트 값은 실행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조건들이 실행될 때는 디폴트 조건은 실행되지 않고, 만약에 얘네들이 다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다 하면 그럴 때 디폴트 조건이 실행이 되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if else 구문과 스위치 케이스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구조는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if 조건문 해서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따져주는 거예요. 얘가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자, 루프 안에서 아나로그 리드해서 어떤 아나로그 값을 읽어 드렸습니다. A 밸류에. 그랬을 때 이 읽어 드린 값이 만약에 30이면 25보다 커지게 돼서 조건은 참이 되는 거죠. 참. 참이 되면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20이란 숫자가 들어와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쭉 계속 루프를 돌고 있다가 얘가 참일 경우에만 요 LED를 켜는 그런 동작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if하고 가로 열고 어떤 조건을 따져 줍니다. 조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value가 25보다 크냐. 그 조건이 맞을 때 요 left brace와 right brace가로 엮여진 이 구문들을 실행하게 되고, 얘가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면 얘를 그냥 실행 안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조건인데요. 자, 조건과 else, if, else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봤는데 어떤 조건이 참이면 실행문 1을 수행하게 되고, 거짓이면, 자, else라고 하는 거는 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면 실행문 2. 그러니까 얘의 흐름에서는 실행문 2가 됐던 1이 됐던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는 거지, 어떤 것도 실행이 안 되진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 번이 실행이 되든지 2 번이 실행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로그 리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 밸류에 어떤 값이 들어겠죠. 만약에 이 값이 600이다 그러면 여기에 A 밸류 값이 500보다 크니깐 하이가 될 거고, 만약에 500이 들어오면 400이 들어오면 얘는 50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 상태로 유지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둘 중에 얘가 됐던 하나는 반드시 실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if else 구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if else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선택으로 조건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어요. LED를 10번 깜빡이게 한 후 꺼지게 해 보자. 즉 LED가 하나가 있어서 요놈이 10번 깜빡깜빡깜빡대고 10 번이 지나면 계속 low 상태를 유지하게끔.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아두이노 하드웨어 그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여기서는 했다고 치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13번 핀을 이용할 거고 그라운드를 이용할 거다 해서, 자, 여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자, 이 핀 번호라고 하는 거는 바뀌면 안 되니까 앞에 const 넣었고요. 자, 여기에 중간에 변하는 변수 i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 줬습니다. 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변수죠. 자,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 넣어 줬고요. 자, 셋업에서는 LED 8번으로 지정한 LED는 아웃풋으로 이용될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준 다음에 루프 안에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0이 10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참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LED가 하이, 200 미리세컨드 후에 LED가 로우, 그래서 하이로 한 번 실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i가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 플러스 플러스는 후치죠, 후치. 그래서 어떤 여기 명령어들이 실행한 다음에 i 하고 돌아가기 전에 1 증가된 거죠. 그럼 i가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 실행하면 여기 돌아갈 때 2가 되고, 그다음에 또 돌아가면 3, 4, 5, 6, 7, 8, 9, 10이 되면, 10이 되면 10은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즉 그래도 0부터 9까지는 실행이 됐기 때문에 횟수로는 10번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조건 10이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인제 false가 되는 거죠. 거짓이 돼서 여기서는 그 LED를 갖다가 계속 low로 끈 상태로 유지가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if 하나만의 구조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스위치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if, else 구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놈보다는 우리가 여기서는 스위치 구문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의 문법을 보면요. 스위치하고 가로 열고 여기 어떤 수식이 들어옵니다. 이 수식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뭐 10보다 작으냐, 뭐 아니면은 뭐 B가 5보다 크냐 해서 참과 거짓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수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들어와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자, 만약에 결과가 케이스 정수형, 그다음에 정수형, 뭐 정수형도 좋고요. 뭐 문자도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A라는 값이 켜졌느냐, B라는 값이 켜졌느냐, C라는 값이 켜졌느냐,
자, 이런 것들은 문자 아닙니까? 문자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코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얘는 ASCII 코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97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정수로 대응되는 어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경우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 때 실행하는 디폴트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케이스는 끝날 때마다 반드시 브레이크 문들이 와야 되는데, 브레이크 문은 만약에 케이스 요 두 개가 하나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을 쓸 게 아니라 마지막에만 브레이크를 갖다 써주면 되겠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각 케이스에 대해서 처리 끝나면 브레이크로 종료한다. 근데 마지막 디폴트 문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디폴트 문장에는 브레이크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erial.read라고 하는 건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는 함수예요. 자, read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키를 눌렸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에 H라고 하는 키가 눌리면 LED가 켜지게 하고, 만약에 L이라고 하는 소문자가 들어오면 꺼지게 하고, 자, 여기에 만약에 디폴트 문장도 이거 여기에 그냥 디지털 라이트 LED 로 이렇게 쓰면, 자, 얘는 뭐 이 어떤 케이스에 어떤 케이스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LED 꺼라 하는 걸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요거 잘못됐죠. 브레이크 요거 빼주면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로 뭐 케이스들은 더 많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어문 하는 형태를 우리가 쭉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제어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어떤 if 하나만 있는 경우 if else 구문, 그다음에 if else 구문,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 구문,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제어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